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다육 책주다입니다.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한창욱 지음 그 세 번째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에 대한 관점 바꾸기. 불안은 여러 얼굴로 우리를 찾아온다. 그중 가장 흔하고 가장 대표적인 불안이 근심 걱정이다. 걱정은 여러 형태를 지니고 있고 대처 방안도 다양하다. 80세의 노인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핵 전쟁에 대비해서 지하 벙커를 파고 갓 입사한 청년이 퇴직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부터 제2의 직업을 물색하는가 하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 회사로 돌아가 눈앞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야근을 자처하기도 한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라는 티베트 속담이 있다. 걱정을 끌어안고 있으면 그래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다소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걱정 자체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심리학자 어니 젤링스키는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 걱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은 고작 4%뿐이다. 즉,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불필요한 걱정인데 인생의 대부분을 불필요한 걱정을 하며 마음의 평화나 기쁨도 잃은 채 살아간다는 것이다. 탈무드에서도 인간은 앞날을 미리 알 수 없는 동물이니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탓에 그나마 즐겁게 살아가는 거라며. 사실 우리는 실제보다 인간이라는 동물을 과대평가하고 나 자신의 능력 또한 실제보다 과대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평가일 뿐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평가는 아니다. 비록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유독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되어서 미래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해 있지만 미래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은 없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인공지능조차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인간은 지구에 생존하고 있는 동물 중 가장 뛰어난 지적 능력을 지녔다. 하지만 유관스럽게도 예언자로서의 능력은 젬병이다. 전두엽이 지닌 진정한 능력은 예언가적인 능력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피드백을 통해서 실수나 시행착오를 바로잡은 뒤 질서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즉, 우연히 발생한 일을 필연으로 만드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라고 했다.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걱정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며 걱정은 불안만 가중시켜서 가뜩이나 짧은 인생을 더욱더 짧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리 멋진 날개를 가졌을지라도 웅크리고 있어서는 하늘을 날 수 없다. 나비는 누에고치를 벗어야 하고 새들은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와야 비상할 수 있다.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쓸데없는 걱정은 제거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근심 걱정에 대한 관점만 바꿔도 삶이 훨씬 즐거워진다. 자, 다음은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손님찬 작가님의 글. 매일 행복할 수 없어도 웃을 수는 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안다. 보장되지 않은 미래의 행복을 쫓아갈 필요 없이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웃는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짜릿한 한방 같은 행복을 찾기보다 소소한 것에 주목해보자. 밤에 편의점에 가서 군것질을 하거나 야식으로 치킨을 먹는 그런 것들 말이다. 취업이나 수능을 목표로 공부를 할 때 평소에 혼자 가던 독서실도 가끔은 친구랑 가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 혼자 보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도 친구를 소환해서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듯 지금 당장 웃을 수 있는 일은 주변에 널려 있다. 고작 그런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되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소소한 행복도 느낄 수 없는데 어떻게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고 말이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만족감이다. 어려움을 겪다가도 안도의 웃음을 보일 줄 안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게 아닐까? 행복한 사람은 아무리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려도 결국 다시 일어난다. 행복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온몸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 같이 행복해지자. 행복의 크기는 사소한 것부터 크게 만들어 나가면 된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다육이와 함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